어떤 전형 조남주. 점심 먹은 그릇을 개수대에 넣고 있는데 딸에게 전화가 왔다.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왠지 손끝이 떨려 한참 만에 동그란 버튼을 밀어낼 수 있었다. 엄마, 크리스천 전형이 있어. 내 자소서 좀 쓰고 있어. 응?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크리스천도 아니잖아. 나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잖아. 그때 세례도 받았어. 일단 쓰고 있어봐. 학생부 받아놨으니까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설명해 줄게. 시간 없어. 원서 마감이 다음 금요일이야. 근데 네 자소서를 왜 내가 써? 그럼 자기소개서가 아니지. 엄마는 문과였다며 나는 이과잖아. 자소서 양식 톡으로 보낸다. 끊어. 문항은 4개였다. 학습 경험, 교내 활동, 학교 생활,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딸은 중간 정도의 성적에 교내 수학 동아리와 댄스 동아리 활동을 했고 작년까지 장래 희망은 수학 교사였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일단 노트북을 켜고 문서 창을 열었다. 깜빡깜빡하는 커서와 같은 속도로 눈만 껌뻑껌뻑 할 뿐 머릿속이 눈앞에 빈 문서처럼 새하얗다. 어렸을 때는 글짓기 대회에서도 상도 제법 받고 그랬는데 딸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올 때까지 나는 단 한 문항도 완성하지 못했다. 학교 축제 때 걸그룹 커버 댄스 공연을 하기로 했다며 집에 댄스 동아리 친구들을 우르르 몰고 왔던 일이 생각나 3번 문항만 3줄쯤 썼다. 원래 몸치이고 가요를 좋아하지도 않아 따라가기가 벅찼는데 친구들이 안무까지 수정해가며 도와주었다는 얘기를 좀 감성적으로 적었다. 딸은 화면을 쓱 보고는 말했다. 잘 썼어. 우수상 받았다는 거 추가해주고. 딸의 말투가 거슬렸지만 딸의 기분을 거슬리게 할 수는 없었다. 대학만 가봐라. 벼르고 있는 요즘이다. 딸은 학생부를 꺼내 형광펜으로 줄을 치면서 빠르게 설명했다. 이 이야기는 1번에 쓰고 이 이야기는 2번에 쓰고 그리고 여기 이거 중요해. 자기주도 학습상을 1학년, 2학년 때 모두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줘.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적이 많이 올라야 하기 때문에 받기 쉽지 않거든.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는데 불쑥 성질이 났다. 잠깐만 딸. 딸은 태연히 고개를 들었고 차마 그 천진한 얼굴에 대고 화를 낼 수가 없었다. 근데 크리스천 전형이 뭐야? 오전에 진학 상담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혹시 교회에 다니는지 물었단다. 초등학교 때 세례까지 받았다고 하자 선생님은 당장 목사님께 세례 및 출석 확인서를 받아오고 자소서 써줄 사람도 찾아보라고 했다. 그 자소서 써줄 사람으로 내가 낙점된 것이다. 나는 문과였으니까. 다른 전형보다 가능성이 있는 건 맞아? 한 명 뽑아. 그래도 내 성적으로 넣어볼 수도 없는 학교잖아. 벌써 7년 전 일인데 목사님이 확인서를 써주실까? 그때 어린애가 혼자 성실하게 다니면서 세례도 받았다고 나 엄청 예뻐하셨어. 언제든 돌아오라면서. 엄마, 돌아온 탕아 얘기 알지?
몰라, 나 불교잖아. 그 정도는 상식이지. 양가 모두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딸 이름도 스님이 지어주셨다. 그런데 어느 크리스마스에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던 딸이 갑자기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다. 딸의 길지 않은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많이 혼나고 유일하게 맞았던 일이다. 세례까지 받을 줄은 몰랐네. 교회는 단지 입구 3층짜리 상가의 3층 구석에 있었다.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상가도 같이 철거됐고 그때 상가에 있던 가게 중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아파트를 떠났다. 딸이 새 주소를 받아오긴 했는데 버스로 좋기 30분은 걸리는 곳이었다. 아직 초등학생이던 딸은 자신이 없는지 주저했고 기회다 싶어 이런저런 겁을 주며 교회 가는 걸 막았다. 그걸로 허무하게 딸의 신앙생활도 끝났다.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께 확인서를 받아오겠다고 나간 딸은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왔다. 옮긴 자리에서 1년도 못 있고 다시 더 먼 곳으로 옮겼대. 왜 그렇게 금방? 신자는 별로 없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버틸 수가 없었대. 무슨 카페 영업 얘기하듯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이사했다는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까지는 예전 신자들의 수소문에 어렵게 알아냈는데 전화를 걸어보니 태권도장이 되어 있었다. 현재 관장은 두 번째 관장인데 목사님 소식을 아느냐고 묻자 여기가 교회 자리였냐고 되물었다. 식탁에 앉아 한숨을 푹푹 내쉬는 그러면서도 기어이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딸을 보는데 왠지 죄책감이 들었다. 딸은 내일 수업이 끝나면 태권도장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 목사님을 꼭 찾겠노라고 했다. 나는 딸이 잠든 후 밤을 새워서 자기 소개서를 썼다. 결국 목사님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목회 당분간 쉬신다고 했대. 공부하신다고 그랬다는데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시는지 아무도 몰라. 장로회 목회자 명단에도 없고 예전 교회 이름으로는 검색도 안 되고. 딸은 갑자기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어차피 합격할 가능성도 없었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도 않고 크리스천 전형에 있다는 것도 겨우 이틀 전에야 알아놓고 웬 오열. 섣불리 괜찮다고 할 수도 없고 같이 속상해 할 수도 없어서 가만히 등을 쓸어주고 있는데 딸이 화를 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재건축해야 한다고 그렇게 몰려다니고 서명받고 시위하고 그러더니 나 대학도 못 가게 생겼잖아. 어릴 때 친구도 하나 없고 추억의 장소도 없고 믿고 다니던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다시 이사 올 때 제일 좋아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 좁은 집에 짐 대충 때려놓고 살다가 우리 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좋았던 거지. 아니, 너 새 아파트라 좋다고 했어. 깨끗하다고, 반짝반짝 한다고, 새집 냄새 난다고, 이름도 로열 팰리스라고. 딸은 눈물을 한번 쓱 훔치더니 미안해 했고 나는
축 처진 딸의 어깨를 보며 마지막 말을 후회했다. 어쩌자고 나는 30살이나 어린 딸보다도 마음보가 작을까. 겨우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냉동실에 있던 죽을 데워 식탁에 두고는 다시 침대로 들어가 남편이 나가는 것도 딸이 나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 아, 이제 밤샘 같은 건 안 되겠어. 꿈도 꾸지 않았다. 스위치를 딸깍 내려버린 듯 완벽한 잠이었다. 어디선가 단순하고 익숙한 멜로디가 들렸다. 뭐지? 꿈인가?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번뜩 그것이 휴대폰 벨소리라는 것을 깨닫자 순식간에 잠이 달아났다. 딸이다. 시계를 보니 오늘도 점심시간이다. 또 왜 뭔데? 엄마, 불교 인재 전형이 있어. 뭐? 엄마 다니는 절 조계종 맞아? 응, 맞긴 해. 그럼 주지 스님한테 추천서 받을 수 있지? 추천서? 주지 스님? 가만 보자. 내가 마지막으로 절에 간 게 작년 초파일이던가. 오, 지저스 나무 아미타불.